내려놓은 거 갔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벽을 쌓는 벽이 좀 쌓아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또 이제 더 세게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새로운 게 나올 거고 또 더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됐던 국정농단의 어떤 행태들이 더 드러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감당할지. 특검이라는 게 이제 보면 120일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120일 동안 하면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박근혜 대통령부터 물론 최종적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부터 수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면 14개 항목에 걸쳐 있고 14개 항목 플러스 1입니다. 위에 쫙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안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 돼 있고 플러스 15번은 그 외에도 등등등. 그러면 14가지 갖고 그야말로 쫙 몰아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서 뭔가 기사회생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대통령 참모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월 20일이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걸 제가 왜 1월 20일 유심히 보냐 하니까 이번에 이정현 대표가 전당대회 언제 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1월 21일입니다. 하자고 그랬죠. 대한민국 1월 21일은 미국의 1월 20일입니다. 즉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보면 여기서 전당대회를 열자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트럼프가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변화 속에서 혹여라도 북한, 지금 우리가 까맣게 입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 등등등 이런 게 생기면 뭔가 보수가 결집하면서 그렇다면 어차피 그 특검이라는 것은 약간 그 정치적 색깔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철저히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색깔을 띌 수밖에 없는 특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내가 버티면 인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판화를 튕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우리 서양호 소장님 막 으름장 놓듯이 말씀하셨던 그런 4차 오면은 유영아 그리고 이정현 등 그쪽에서 목소리가 붉어지고 거칠어지고 앞서 우리 김정은 본부장 말씀대로 담장이 내려놨던 담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그 전당대회하고 그건 일종의 새누리당 친박 계획에 보면은 정치적 팁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 1월 20일 날 전당대회는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으니까 뭐 별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을.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특검 국면으로 지금은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특검이 지금 120일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워낙 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우리가 지금 특검에 기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특검 후보가 정말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어제 우리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께서 상당히 또 의지를 나타내셨더라고요. 네. 저는 뭐 네티즌들이 그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정도는 저는 용인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순간 저도 수석이 그렇죠.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 그분의 평소 성품상 본인이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 들어보시죠. 네. 국민들께서 현 정권과 현재의 검찰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 정권의 업보라고 할 것입니다.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오션타운. 네. 네.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만약에 맡기면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 딱 부러진 야당에서 이제 구체적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제는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이런 분들이 좀 나도 좀 이런 후보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하고 싶어하는 자리 같아요. 나름대로 뭔가 자기 어떤 그런 경력에 어떤 큰 수사를 해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어떤 특별검사 정말 해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선 사는 이거 고절 짧게 한 가지 하면 해보세요. 우리 4기 열전을 보면요. 4기 열전 봉기를 보면 4기에 아주 일개 편장인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마동이라고 있어요. 여마동 뭐냐니까 원래 항우 밑에 부하였는데 나중에 항우 목을 갖다 치고 항우의 수급을 갖다가 거머쥔 사람이 여마동입니다.
물론 항우는 자살합니다만 지금 검찰 내에 그야말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 서로 내가 염화동 되겠다고 아마 지금 저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특검은 단순한 그 종전에 뭐 11차례 했던 특검하고는 다른 것이 지금 뭐 정권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헌법사에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될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제가 볼 때 첫째 이분이 가져야 될 것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건, 진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 네티즌이 뽑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중립적으로 하겠다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최동욱 총장 원래 특수부검사의 수사는 잘하겠지만 본인이 예전에 박 대통령과의 악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선 정치적 중립성이 제일 첫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사 능력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특검이 정말로 역사적인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뭐 판사 출신이건 검사 출신이건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니 객관성과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국회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질 수 없고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그건 정파성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우병우 수석의 교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병우 수석이 왜 저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워치독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을 지키는 데 열중했겠습니까? 본인의 검사장 승진이 2차례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욕감과 좌절감 때문에 저렇게 권력에 집착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이고 전문성을 가지더라도 개인의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까지 플러스 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본인의 불명예를 씻고 싶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열심히 조사했는데 그 당시 전 국정원과 경찰청장을 직접 조사함에 따라서 정권으로부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해서 정권의 입맛에 안 맞추기 때문에 내쳐졌기 때문에 저는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것을 맡겨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과거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더욱더 의욕을 발휘할 것 같고 특히나 전문성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 정도의 국민적인 지지도와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특검을 이슈화할 수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명예회복 이런 게 들어가는 거 그거 제가 그분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특검도 검찰입니다. 네. 검찰의 칼은 그야말로 차갑고 날카롭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보면 그 당시 뭐 특수부하고 공안부하고 다투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알력 있는 가운데 흔한 얘기를 미워서 찍혔다 칩시다. 뭐로 찍혀나갔죠? 혼외자 의혹으로 찍혀나갔습니다. 본인이 가장 도덕적이지 못해요. 물론 본인은 내가 혼외자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당시에 그다음 뭐 조선일보등 가서 고소고발했던 거 다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미 본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정치 중립성 꼭 100%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 보복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주어서는 과연 아까 우리 정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결과가 나도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 또 요즘 보니까 이영복 씨 있죠. 부산에 대규모 LCT 문제 그 관련해서도 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이리저리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혼외자 모친하고 처음 만났던 데가 이영복 씨가 관리하고 있던 오션타워라는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사실 아직은 자숙하실 때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번 보복해보겠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야당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편을 특검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 장래를 걱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젠 우리 야당이 나설 때니까 우리 야당 측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반은 보수고 반은 진보 아닙니까?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끊임없는 정치적인 분란만 일으키니까 야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겠다. 그런 분을 모셔야 돼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야당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희 야당이라는 것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야당 편에 앞으로 있었고 가이드라인 그렇게 잡아야 야당에서 말이죠. 추천한 이유는 바로 소신과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력을 받고 거기에 항거하다가 쫓겨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과 그 정권에서 신뢰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강당한 기계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동훈 검찰총장이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입에서도 이렇게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이분이 정책 성향이 정부 여당에서 탄압받았기 때문에 현재 야당 성향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아니, 없지라는 선생님이 생각이 야당이라고 한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이런 제가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먼저 최동욱 전 총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최동욱 총장이 적극적으로 하다 본 부분은 저는 좀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확립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수사 능력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능력은 탁월하지만 그분이 지휘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들,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동욱 지금 전 총장이 최근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사실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비판을 하셨죠.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벌써 최동욱 전 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쪽에 편향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동욱 전 총장이 모아지는 이런 기대감은 어떤 식으로 가면 실현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최동욱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그때 당시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수사팀장, 저는 윤석열 검사를 특검은 아니지만 특검보로 보임을 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국민적 기대를 최동욱 총장이 모아지는 국민적 기대를 하나는 반영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파견 싶어요. 검사로 나가면 되겠죠. 만약에 하면.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좀 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집 매입 의혹 특검했던 이광범 변호사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분은 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했고 아마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아주 핵심이었죠. 핵심 그 법원 행정처 핵심으로 있었고 이제 특검을 하면서 상당히 그때 이제 크게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았던 점은 있었지만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측이 나온 것 같고요.